본 컨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컨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증권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종목 추천 및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자료의 정보 제공자 및 당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본 컨텐츠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해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배포, 전송, 변형, 대여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주식, 해외 주식, ETF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교양 및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해외 주식 및 ETF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해외 주식 및 ETF는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0%에서 100% 이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미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0.25%, 오프라인 0.50%이며 홍콩 주식 수수료 온라인 0.30%, 오프라인 0.50%, 중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0.30%, 오프라인 0.50% 부과됩니다. 기타 수수료 및 각 국가별 세금 등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 비용,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 광고 시점 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움 아카데미 8월 미국 주식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예, 그리고 캐나다에서 화상 원격으로 대기 중이신 이학영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트럼프 관세 평가할 건데 네네. 감히 조금 저희가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위원님 지금 필요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일단 같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방송을 안 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평가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들 뭐 우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서 하는 거고요. 혹시 하기 전에 위원님 최근에 그 금리 인하 있잖아요. 금리 인하. 한 번은 인하하겠지만 두 번, 세 번은 안 될 것 같죠, 위원님? 두 번, 세 번 정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최소 두 번은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는 그 만약에 되면 이제 조금씩 그 매매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거 말고 작은 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네, 큰 예, 것도 유지하면서 예, 작은 것도 조금씩 해보는 정도? 그런 음, 환경은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음, 그 시장이 어떤 끊임없이 한쪽 방향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하여튼 시장이 너무나 한쪽으로 쏠린 음, 현상은 음, 조금, 뭔가 좀 치유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는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한 가지 약속 안 지키신 게 있는데 위원님 치폴레 언제 가실 거예요? 치폴레 원래 이번에 못 갔습니다. 언제 가실 겁니까? 그래서 한번 갈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제 주가가 별로 재미없잖아요, 치폴레가. 지나가는 맞고 먹질 않아서 그랬는데 예, 예. 지나가는 사람 두 번 봤는데 음, 사람이 예전만큼 있지는 않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주요 시황을 보시고 두 번째 관세 평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관세 승자 패자가 있는데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종목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주요 성과인데 이더리움이 올라갔는데 위원님이 가장 싫어하는 네네. 이더리움이 올라갔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1등이 이더리움, 그다음에 솔라나 똑같이 코인인데 앞에 코인이 많거든요. 좀 저희가 이거 약하잖아요, 위원님. 코인 쪽에. 저는 솔직히 좀 약하죠, 이쪽은. 예, 예, 왜냐하면 제가 그쪽까지는 뭐 해본 적이 없고, 저는 네네네. 기본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건 좀 얘기를 못하고, 음, 해보기에는 약간은 저희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익에 대한 베이스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일단은 뭐 비트코인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되지만 이더리움까지 하면 약간 너무 지나친 저 입장에서는 이해도가 좀 너무 떨어질 수밖에 네, 없죠. 다만 네. 전체적으로는 음,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가 가치가 약간 떨어지면 상대방 다른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네네네. 전 세계적으로 음, 기본적으로 지금 가상화폐를 좀 이용하려는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있고요. 음, 음.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기초 화폐까지 쓰려는 그런 시도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전보다는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정도는 충분히 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음. 저는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더리움이 51%를 차지했고 14% 솔라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이어지고 나스닥. 있는데 나스닥이 4%.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개별 종목보다는 약간 이런 쪽에 투자가 좀 주요했는데 뭐 비트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공부해 본 바에 따르면
약간 비트코인은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을 쓰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게 아니고 쓰임새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핫한 코인이니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나왔던 규제 상황에서 법제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풀어주는 거 나오면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 조항? 그렇죠. 예.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서클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해볼 만하겠죠.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 방송에서 저희가 증권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근거를 갖고 특히 세미나 같은 근거를 갖고 말씀드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모두에도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모든 자료들은 영문의 네. 기본적인 자료, 영문 네, 엑셀 네. 등에서 거기서 확인된 자료만 하는 거고 네. 저희 모든 것은 감독 기관을 통해서 허가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철저하게 배제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는 거에서 맞지는 않죠. 저희 취지랑 방송 취지랑. 그래서 혹시 이더리움에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 공부하시면 좋은데 아마도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다고 합니다. 쓰임새가 있고 또 한 가지 스태킹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다른데 공부가 필요해 보이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꼴찌를 보게 되면 가스가 꼴등했는데 참고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지수는 여전히 신고가인데 혹시 위원님 신고가가 몇 번째 찍고 멈춰 있죠 지금? 신고가가 20원 아닌데 S&P 20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20번이요? 네네네. 20번째였나? 20번. 18번째 아니었나? 하여간 가고 멈췄죠 지금은. 예, 그렇죠. 뭐, 예, 예. 그 나스닥이 20원인가? 그러니까 18번, 예, 19번 예, 20원인데, 예. 기본적으로 보면 예. 중요한 것은 지금 8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8월이면 거의 8개월 동안 20번이면 한 달에 2번 이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번 그렇죠, 조금 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역사적 평균은 거래일수 20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올해는 상당히 보통 역사적 평균보다 2배 정도 빨리 사상 최고가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네,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시장은 늘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보이는 그림에는요 옆에 있는 그림이 그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 좋은데 그게 우리가 주황색이 하차가 때 매수한 거고 네네. 나머지가 그냥 한 건데 보시면 최고차도 9.6% 올라갔고요 그냥사도 9.4%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게 되면 하차가 사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네. 왜 올라갔나 봤더니 일단은 트럼프 관세 마무리 혹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위님 지금 관세 마무리 몇 나라 정도 제외하거든요. 몇 나라 예, 제외된 것이 결국 캐나다가 아직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50% 받고 됐죠. 있잖아요. 예, 예. 인도도 아직 해결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주요한 나라가 안 되고 있고 뭐 아직까지 뭐 진행형 뭐 얘기를 하고 중국도 아직 뭐 예. 유예됐을 뿐이잖아요, 예, 예. 지금요. 그렇지만 상당히 그 큰 규모의 어떤 대상국들은 상당히 이제 마무리된 상태로 지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금년 2월부터 했던 관세 전제로 4월에 크게 떨어졌었잖아요. 예, 예. 관세 발효되면서. 예. 그렇지만 그거는 상당히 많이 극복해 왔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가구는 어떻습니까? 가구? 가구는 이제 앞으로 또 추가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추가하는 건데 그게 이제 미현지에서 가구가 많이 만들어지나요? 혹시 안 만들어지죠, 위님? 만들어지긴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 만드는 사람들은 예. 스키에서 재미삼아도 하고 자기 예. 혼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서 네, 네. 하는 사람 있을 정도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상업용으로 해갖고 미국 가구 저는 또 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던 이유는 보게 되면 트럼프 관세 마무리도 있었고요.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실적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닌가 싶고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 관련주니까 보시면 지금은 굳이 얘기하면 뭔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혹시 위원님 약간 걱정거리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걱정거리라는 건 한마디로 예. 너무 많이 올랐다. 많이 올라간 거? 예, 그게 처음이자 끝이죠. 사실 어.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멀티플이 너무 많이 높아져 있다. 예, 뭐 이런 예, 것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1위 하는 그 팔란티어가 여전히 뭐 170배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엄청나게 그것도 그런 많이 멀티플이 비싸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 요인이 있겠고요. 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꿈과 희망이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꿈과 희망 상태에서 워낙 떨어지다가 이번 주 한 3주, 4주째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네. 예. 그래서 전형적으로 멀티플이 두 번째로 높은 주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은 언제 얘기하더라도 지나칠 리는 없죠. 예. 그래서 보시고 두 번째 주제는 테크 업종에 대한 버블 논란인데 계속 나오는 게 버블이다 말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블이 투자자들이 몰려서 주가 올라가는 게 버블이라 치면 그럼 평생 우리가 스타 종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 그렇죠. 그 예, 시대의 스타 예, 주식들은 예, 항상 버블이 끼가 있었죠. 네, 그나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종목이요. 그 팔란티어나 이런 거랑 그 테슬라는 상당히 멀티플이 상당히 비싸져 있는 건 분명하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특히 이제 팔란티어 때문에 문제잖아요. 네, 그런 나머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이런 메타 이런 것들이 진짜 그렇게 버블이냐? 음,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다만 뭐 오늘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닷컴 버블 시기 때는요. 음. 그때 적자였잖아요. 아, 대부분이요. 적자요, 적자. 예, 적자 예. 기업.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게 또 와서 적자고 진짜 꿈과 희망이었던 주식이 예, 올라다 예, 보니까 예. 이미 우리의 세상에서 사라지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렇죠. 라고 보시고 그림은요 주황색 EPS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데 뭐가 걱정 있겠냐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실적이 좋아지는데 걱정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돈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M&A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돈도 많은데 진짜 저는 테크 업종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본다는 거 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실적인데 저거 놀란 게 위원님 아니 2분기 어닝이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현재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 예. 2월 30일 날 4.9% 예. 였던 것에서 지금은 두 자릿수로 막 가고 있잖아요. 예, 11.8%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예, 예, 상당히 예. 많이 올라져 있고 10개 중에 8개 이상이 지금 이익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다는 거죠. 예, 예. 비트율도 상당히 좋게 평균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늘 말씀드리지만 뉴욕 기업은 상당히 애널리스트나 특히 회사에서 가이던스나 이런 제시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 이 방송도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벌써 7, 8년 돼 가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방송 시작한 예, 예, 지도요. 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게 일상이 돼 있어요. 근데 아, 항상 이런 질문하시고 이런 것들, 이런 거 깜짝깜짝 놀래고 미국 뭐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에는 항상 시작한 지 6개월 미만, 1년 미만인 분들은 이런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항상 이런 게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 네. 결국 미국 주식은 저희 미주알 고주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세미도 벌써 5, 6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꾸준하게 저희 예, 방송을 예, 하시는 분들이 저나 부사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키움증권의 관계자를 믿을 게 아니라 네. 저희는 항상 말씀드린 거가 이런 거다 숫자를 보여드리고 각 자료를 제공해 드리잖아요. 예. 오늘만 이 자료만 하더라도 팩트셋입니다. 네, 팩트셋은 저희가 다 크게 무슨 돈을 내고 저희만 보는 비밀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방송 끝나자 아니면 방송 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시고 구글이나 이런 데다 팩트셋 이런 인사이트 이런 걸 치시면 바로바로 매 주말 집계 되는 네. 그런 이익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숫자를 갖고 말씀드리고 결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 어떻게 빛에 나가느냐 보시면서 네. 미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걸 쌓아가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좋았던 업종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있었고요. IT 업종, 금융 업종이기 때문에 딱 올라온 만큼 좋았네요. 예, 이건 뭐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시는 만한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거가 결국 두 개잖아요. 예, 그렇죠. 그 메타랑 메타, 알파벳. 알파벳인데 예. 알파벳은 오늘 새벽에 마감된 시장에서도 한번 사상 최고가를 그렇다고요. 기록했고요. 예. 메타는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 멀티플이 약간 높긴 하지만 메타는 한 3, 4년 전부터 최고의 그 적극적인 구조조정, 적극적인 인적 조정 이런 거라고 사업의 재편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장 AI를 통해서 가장 먼저 결국 효율성을 보여준 광고를 통해서 그렇죠. 효율성을 보여준 거에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10 플러스로 알파로 게임에 대한 주식도 상당히 좋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묶여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성장성은 좀 위축돼 있지만 주가는 은근히 우상향하면서 사상지효과 추이를 같이 보이는 것이 통신. 이 세 가지 축이 형성된 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거든요. 네, 그렇죠. 그 세 가지 큰 틀이 어느 하나 안 좋은 게 없단 말이죠, 지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생각보다 훨씬 기업들은 상당 보수로 얘기하고 보수적인 의견을 맞춰 나가는 것이 미국의 100년, 120년의 역사였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영문에서 보여드리는 거 이런 수치들을 조금씩 확인하시고 보는 습관을 보시면 그냥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드리죠. 야, 그렇게 좋은 데다가 또 이익 증가율까지 좋아지면 질적까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질적까지?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환경. 그렇죠, 아까 그렇죠. 저 모두에 한 번이 됐건 예. 두 번이 됐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0년 나왔던 6월 달에 13.0%는 한번 갱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뚫고 올라가겠죠, 형님. 보시기에도. 야, 진짜 그리고 이번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으로 예, 보시면 예. 올해보다요. 예. 내년에 이익 전망이 더 상향됩니다. 네,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예. 그 핵심이죠. 여기다 금리 인하까지 되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겠죠. 네. 야, 진짜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예, 예.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예.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현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 멀티플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어쩌면 단순한 게임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섣불리 계속 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음, 섣불리 주식을 판다? 음, 아니면 좀 기다렸다 산다? 네, 그것들은 최소한 미국 주식에서 맞지 않았던 경험이 훨씬 많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목표 지수도 올리고 EPS 올리고 있는데 내년도 EPS가 300입니다. 300. 올해 연말 목표 지수가 6,600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까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EPS 300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수가? 그렇죠? 금방 나오죠. 아, 금방 이거 나오죠. 야, 너무 좋아 보이고 그 올해 올리고 있는 걸 감안하면 혹시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불마켓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형님? 질문 잘하셨는데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모두의 지금 도입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야,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안다. 2학년 전 장수석 부사장, 그리고 김문주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해가 된다. 예. 올라가는 이유는 다 알겠다는 예, 얘기야. 예, 예.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랫동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네, 예, 예. 오랫동안요. 그럼 제가 안문 드리죠. 지금 강세장에 진입된 상태입니다. 요번에 예, 예. 강세장이 깨질 뻔하다가 그냥 한 끗 차이로 강세장이 유지된 채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2023년이었습니다. 2023년이었, 2023년, 2004년, 5년, 그러니까 2022년이었네요. 2022년 10월 12일인가? 그날이 이제 강세장 시작된 날이거든요. 예, 예,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지금까지가 며칠이 지났냐면, 한 1030일 정도 지났을 겁니다. 와, 날짜가 1030일 나오네요. 이요. 와, 예, 예.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에 저희가 그 행사가 있어서 광화문에서 행사했던 날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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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7월 말이었는데 20 며칠이었는데 그때가 1003일이었습니다. 1003일째. 그러니까 지금 3일 정도 더 지나갔으면 예. 1030일, 40일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럼 2년 반이잖아요. 예, 예. 이제 조금 넘어가는 이거 2년 8개월 정도 됐는데 평균적으로 강세장은 얼마를 갔냐? 강세장은 평균 4년이 갔어요. 정확히 보면 4.3년이 갔거든요. 여태까지 1926년 이후 S&P 역사적으로 보면 강세장을 더하면 평균 4.3년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면 200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년 반 조금 지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계지만 지금의 강세장은 평균의 절반 왔습니다. 이제 절반. 미래는 우리가 예측 못하지만, 못하지만, 보장이 안 되지만 과거의 통계를 보면 통계를 절반 보면, 왔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한번 그리고 지수는 평균 70몇 % 올라갔을 겁니다. 네. 지수도 절반. 네. 물론 이제 통계치지만 그렇습니다. 예, 기분 좋죠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변수가 이거는 동결인데 금리 동결은 끝났고요. 예전 자료니까 끝났고 이제 거의 하는 거죠. 9월달 위원님 그죠? 거의 80% 이상 확률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만약에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하고 그 다음 주에 CPI가 망가지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좀 어려워질까요? 고용 보고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고용 보고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번에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고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 맞아요. 위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오가 있고 언젠가 꺾일 수 있다는 얘기했기 고용에 더 중심을 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두 개의 조건이 안 좋게 나온다 해서 금리를 안 내린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제롬 파월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될 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표가 이제 일자 수가 줄고 있는 건데 이걸 보면 당연히 인하가 맞는 건데 하필 만약에 다음 주가 쭉 올라가 버리면 약간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물가인데 물가는 안정화돼 있죠. 그다음에 물가는 보니까 파월이 이미 단기적인 걸로 아마 이분이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고용 때문에 하는 건데 고용이 조금만 더 방치하면 약간 고용이 경제까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여간 금리는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 금리는 9월에 무조건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마음이 편한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문을 가지시면 스트레스밖에 안 해요. 근데 주요 아비들을 보게 되면
한 번은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노무라, 도이치 방크가 있고 네. 동글도 있고요. 쭉 있는데 두 번, 세 번은 조금 많아 보이는데 세 번 인하를 예상하는 게 시티가 있고 웰스파고 있어요, 위님. 있겠죠. 예. 다만 어떤 경우에도 예. 처음에 9월에 금리 인하는 한다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 마음이 편하다. 예. 이거 그리고 한 번은 인하하건 예. 두 번은 인하하건 세 번은 인하하건 음. 이제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지나고 나면 결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 스캇 베세트 재무장관이 뭐 150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눈높이가 올라간 건데 150bp는 안 되는 거죠, 위님.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그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빨리 인하면 좋겠죠. 그렇죠. 네. 예.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 만에 하나도 그런 분이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라고 보시고 인하가 가까워지면 오른쪽에 있는 편인데요. 조그만 게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소형제 올라갔던 게 3.64%니까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있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주요 IB들이 목표치를 올리고 있는데 목표치를 거의 다 올려갖고 지금은 다 올렸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오늘도 올린 것도 하나 있고요. 오늘도 그래서 있었고요. 그렇죠. 계속 올리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6,600 정도 평균이 와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지금요? 그렇죠, 그렇죠. 6,600 수준까지. 예. 그럼 뭐 6,600 해봤자 지금보다 뭐 조금 차이도 안 나는데 네. 결국 6,600이 됐건 뭐 7,000이 됐건 지금보다 6개월 후 1년 6개월 후 연말까지 보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위에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네, 좀 그렇게- 하더라도 예. 틀릴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요. 그렇게 보이고 옆에 있는 EPS가 279이기 때문에 계속 또 올라가 EPS가 올라가는데 여기다가 멀티플 곱하면 뭐 당연히 지수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관련해서 예. 오늘 스티븐 그 제레미 슬길 교수요. 제레미 예. 슬길 교수는 아시다시피 가장 권위 있는 미국의 그 재무 관련된 예. 그 어떤 그 교수님이시고 정확히 와튼 스쿨의 그 교수인데 예. 이분이 오늘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불마켓은 현재 진행형이다. 음. 인택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진행형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이익이 견조하다는 겁니다. 그럼 변동성은 있겠죠. 이익은 예. 견조하다라는 얘기하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추세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정확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향후 6개월 봤을 때 6개월 봤을 때 지금부터 20%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 어느 정도냐? 5에서 10%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정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5에서 10, 6개월을 봤을 때. 예. 뭐 안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합리적인 예상이나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슨 그 증권회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분이 이론을 갖고 그 학문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낮게 보자는 얘기죠. 5%만 보자 이거죠. 예. 그 6천은 6천에서 5%면 300이고 6,300에 하면 33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그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미국 주요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제부터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저는 일단은 세 가지만 찝어드리고 그 다음에 논평은 위원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위원님이 트럼프 박사시거든요. 네네. 들었으면 좋은데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현재 관세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세 가지는 일단 첫 번째는 협상의 도구였다. 두 번째 징벌 도구인데 이 징벌을 본인이 한는 대통령이지만 본인이 어떤 글로벌을 약간의 대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본다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맨 밑에 있는 관세 수익 증가를 본 게 아닌가 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요 세 가지인데 혹시 위원님 세 가지 외에 또 있습니까? 트럼프의 관세 평가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처벌을 한다거나 제재를 위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관세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뭡니까? 미국을 더 부강하게 만들자. Make great, America great again. 딱 그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가 관세가 받으니까 관세 수입이 늘어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심지어는 현실과 따라서 이걸 돈 벌어갖고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줄 수도 있다 얘기까지 하고 디비던드 수까지 있다 얘기하는데
장래꿈 같은 얘기고 현실상은 떨어지지만 어찌됐건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럼을 통해서 결국 일자리를 꼭 가꾸겠다. 오늘도 우리나라 뭐 정상회담에서 뭐 조선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미국한테 일자리를 맞추고 그것도 그 얘기 하잖아요, 결국요. 네,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죠, 일자리. 일자리. 예,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천문학적인 어떤 미국의 부채를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관세 수입으로. 사실 관세세 얼마 한다고 부채를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많은 그 얘기 계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하여간 그렇게 보시고 국가별 상품별 관세를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약간 틀린데 인도는 50% 관세는 약간 징벌적 아닙니까? 브라질 50% 관세 징벌적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약간의 자기가 네. 좋아하는 특히 브라질에 있는 그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네. 전 예, 대통령. 네. 예, 그렇죠. 그분을 기소하니까는 바로 매긴 거 보복, 아닙니까? 50%. 보복. 예, 보복이죠, 보복. 이거 약간 징벌인데 징벌 아닙니까, 이건? 아, 있다 있고. 근데 이제 예, 말로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예. 결국 이제 하는데 언젠가 또 타협되겠죠. 예. 지금이야 또 그 브라질과 이렇게 이슈가 있지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언젠가 또 만나면 갑자기 50에서 5%로 줄을 수도 있고 예. 언제부터 최고의 친구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우리는 예. 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너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예, 예. 그래서 현재 영국이 10%,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19%고요. 일본, 한국이 15%, 유럽이 15% 있고 중국 30%지만 일단 연장했으니까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거의 마무리 국면은 맞죠, 위원님,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의약품 수입 200% 아까 했던 뭐 가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약간 남아 있는 게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큰 거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짜잘한 거 남은 거지 큰 게 없죠 지금 남은 게. 대단한데 남았는데 예, 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해놨던 약속이나 그런 것들 기존의 정책, 기존의 이런 것들을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갑자기 9월이 됐건 10월이 됐는데 이제부터 또 다른 걸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무료고 새로 다시 한다 수도 있잖아요,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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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이 트럼프 자체의 어떤 불확실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시기까지 계속된다. 네. 된다. 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OECD하고 IMF는 전망을 내리고 있다가 네네. 중요한 건데 지금 보고 있는 왼쪽이 현재 지금 그 지표의 IMF. 모습인데 IMF인데 보시게 되면 직전 1월보다 더 내려온 모습 보여줘 갖고 중국이 4.6%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 내리고 있는데 OECD하고 IMF 전망을 보기에는 약간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관세 때문에 내린 거 아닙니까, 형님? 결국에는? 그렇죠. 관세 예. 때문에 내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도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수치는 안 좋았는데 예. 수치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 바뀌어 나가면서 결국 이익이나 금리가 내려가면 또 좋아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이 글로벌의 전망을 학자들은 나쁘게 본다. 네. 그리고 실제 주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좋게 보거든요. 혹시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이유가 혹시 위원님 경제학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전망이? 제가 경제학자의 얘기를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어 보이고요. 예.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예. 미국에서 예. 리세션 얘기를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지금. 진짜 너무 많이 올해도 들었죠. 듣고 작년에 예. 듣고 50%자 70%자 얘기했는데 예. 우리가 지난주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PMI가 나오면서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ISM이 아니라 S&P 글로벌이 나왔습니다. 지금 맞아요. 39개월 만에 제조업의 매니팩처링 예. PMI가 최고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최고가 나왔거든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ISM인데 ISM이 곧 나올 텐데 지난 1월 달에 50.9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요. 50일 넘지 못했었는데 예, 예. 그거 요번에 넘어가고 50일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쭉 골라면 또 28개월, 29개월만 최고치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수치로 보면은 수치로 예, 예, 예. 그 환산해 보면 지금 2.7% GDP 증가율이 나옵니다. 지금요. 근데 지난주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저는 경제학자 수도 없지만 경제학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부사장님의 전화 저희 미주얼 고졸에 사는 건 숫자잖아요. 예, 예. 네. 예. 숫자가 미국은 망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은 망하지 않고 GDP 증가율이 플러스만 나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렇죠. 특히 지금 2분기, 3분기 진행이요. 예, 예. ISM을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ISM에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이 얼마나 나올지. 상당히 높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였나요? 지난번 골드만 삭스 CEO 솔로몬한테 네. 그냥 DJ는 네. 해라 하고 했고 그때 당시에 경제학자 다 자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그렇죠. 수석 이코노미스트 파이어하라고 그랬죠. 예,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경제학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이게 시장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틀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위원님? 그렇겠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있는 물가가 나오는데 물가는 지금 내려가는 겁니까? 약간 멎어 있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현재 CPI가 코어가 2.7%고 헤드는 3.1%인데 딱 보게 되면 약간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 이 표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달 어찌됐건 추세가 약간 위로 다시 반등한 건 사실이고 예. 그동안 이제 묶여놨던 즉 회사 영업 유통망 쪽에서 잡아놨던 생산 쪽에서 나왔던 물가가 상승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수는 와 있기 때문에 물가가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음, 그렇지만 지난주에 제롬 파월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거 대비보다 팬데믹 그 작년 인플레이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럼 궁극적으로는 안정될 거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가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물가에. 음, 저예요? 부사장님이에요? 아니면 아니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입니까? 아니죠. 제롬 파월이잖아요. 파월이죠. 파월이 제일 보죠. 예, 그렇죠. 밥만 먹고 그만하는 사람들 예,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금리를 내릴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예.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예, 그래서 지난번 나왔던 PPI가 높게 나오다 보니 걱정이 커진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 관세는 끝날 게 어차피 일부는 사업자가 좀 끌어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일부 끌어안았기 때문에 더 이상 높지 않을 거를 본다는 게 아마 파월 얘기이기 때문에 단계를 본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얼추 그냥 끝날 것 같고 지금 물가 높아지기 지금 힘들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우려가 끝난 게 아닌가 본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나중에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물가에 대한 영향은 낮은 게 아닌가 본다는 거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일부 사업자가 끌어안으면 물가 반영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거기다가 예, 어제인가요? 저희 미주얼 고주할수 예. 부사장님 보여준 자료 보면 net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 보셨죠? 예, 맞아요. 예. 올라갔죠. net 마진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겠습니까? 물가 소비자 생산자 물가도 부담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만큼 뭔가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많은 사람들이 AI를 얘기하는 거죠. 예. 로봇화하고 생산 비용에 그런 다른 감수 요인도 있기 예,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혁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믿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소매업체 실적 때 이제 관세 연행이 있다고 얘기한 거가 나오는데 전 이렇게 보거든요. 소매업자들이 많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본인의 사업을 운영 못한 것도 있는데 그걸 탓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죠, 의원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별로 영향 없을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무역 적자를 보시게 되면 무역 적자가 또 감소했어요. 의원님 보시게 되면 그럼 결국 트럼프 말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근데 워낙 수입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뭘 뭐가 얘기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항상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적자가 줄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602억까지 줄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라고 보시고 그럼 관세 수입이 늘었냐? 또 늘었어요. 관세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 작년도 80억 달러에서 비하면 200억 달러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나쁠 게 별로 없다. 그죠, 의원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미국인 그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금 훨씬 부자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여기다가 만약에 금리 인하까지 나오면 완벽한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그림이? 예. 완벽할지 모르겠지만 예. 전 주식이 떨어질 이유보다는 올라갈 이유가 좀 더 많지 않냐라는 왜 완벽하냐면 51대 49일전정 예, 올라갈 확률이 그렇죠. 더 크다고 보죠. 왜 완벽하냐면 본인은 전쟁 막았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미국을 부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 적자 줄었죠.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시키면 거의 완벽한 대통령 아닙니까? 진짜 저희 완벽하다는 말은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합니다. 그 완벽하게 좀 판단받는 게 아닌가 싶은 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의 가장 중요한 판단은 결국 시장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장이 올라가면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나쁜 게 없으니까라고 말씀드린 거고 종합평가를 보게 되면 혹시 위원님 종합평가를 보게 되면 위원님은 그 과거 교수님으로서 트럼프의 관세 평가 몇 점입니까? 60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60점. 그럼 박한 박하신데요? 거잖아요. 위원님 박한 거잖아요. 60점이면. 왜냐하면 예. 관세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아, 관세 전쟁이 없었으면. 예. 없었으면
없었으면 더 좋겠네. 좋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보고 있는 실효 네. 관세율이 17%로 현재 지금 미국 GDP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점차 박한 게 아닌가 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시간이 많이 흘러야지 평가할 수 있는 시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른 그렇죠,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아직은 좀 빠른 게 네.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종합 평가해 볼 건데 미국 평가할 때 거시 경제도 있고 미시 경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옆에 있는 거죠. 결국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 국내 산업, 미국 산업이 경쟁이 강화됩니까 혹시?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산업 자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학교 트럼프 대통령 뭐 잘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기대해 봐야죠. 제가 뭐라고 저희가 왈가왈부할 건 없겠고 먼저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조업을 살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요. 그렇죠. 근데 제조업을 살리기에는 지난한 길이 있겠죠. 결국은 계속해서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네. 미국의 정상에서도 미국의 조선을 일자리 뭐 얘기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결국은 아무리 산업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자꾸 로봇화가 되고 그런 고도화되면서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 그리고 농담삼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어디에서 신발을 만들겠습니까? 옷을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가구도 얘기하지만 가구를 누가 지금 가구를 조립하고 앉았겠어요. 미국에서. 네. 그렇죠. 현실적이 않은 것도 많이 있죠. 다만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의 어떤 조선업이 있건 미국의 무슨 건설업이 보다는 이어서 IT 갖고 이런 거 갖고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예.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거가 뭐예요? 결국 그만큼 예전만큼 고용이 엄청 늘어나고 이런 것이 네, 아니라 예, 그렇죠. 로봇이나 자동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효율화 네. 때문에 이익을 유지했다는 거나 더 늘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물론 100을 얘기하면 100을 다 되지는 않겠고 조금이라도 일자리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감소를 네. 줄이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원론적인 문제도 있겠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해서 앞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무역 미국 사람 다 알죠. 예. 미국의 조선업을 하고 조선업을 부흥시킨다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건 미국이 기술이 없을까 뭘 없을까 예전에야 모합을 만들던 나라입니다. 그잖아요. 네. 그리고 원자력 잠수를 만드는 건데 갑자기 미국에 그걸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제조했다는 것을 그동안 포기해 왔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예. 그럼 미국의 조선소를 한다? 미국의 조선업이라는 거냐? 기후가 일단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인건비도 맞아야 되고. 예. 그리고 로봇화가 가장 늦게 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뜨거운 때학별 예. 이런 데서 용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안 되죠. 예.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죠. 보면.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부 사람은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가 100%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무역 갈등이 완화가 되고 또 인공지능 같은 산업 경쟁이 강화되고 또 한 가지 아까 했던 물가 안정화되면 시장은 좋다 쭉 간다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한 60점이면 원래 교수님을 치게 되면 60점이면 원래 C 아닙니까? C? D입니까? D? 위원님? 진짜시죠. C입니까? 패스를 시켜줘, 패스. 꽈락은 아니죠. 가까스로 패스. 예, 그렇죠. 예, 저는 참고로 50점 드립니다. 50점 드립니다. 혹시 더 박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몇 점입니까, 주인님? 저도 C. C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상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평가니까요. 네.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S&P 500 지수 예, 월간 성과를 한번 네, 살펴봐 예, 주시죠. 승자 패자를 보기 전에 성과를 보고 올 건데 와 위원님 이게 5월달 6.2%, 5월에 6.2%, 6월에 4.4%, 7월 2.2%, 이번 달 1.7%로 네 달째 좋아진다. 이거 여러분들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수치가 위원님? 그러니까 5월에 팔고 떠난 사람은 매롱됐죠? 5월에 팔고 떠난 승자 진짜 다시 돌아오기도 뭐하고 지금 못 사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자꾸 이렇게 떨어질 때는 또 그냥 갖고 있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 옛날 말이지 5월에 팔고 떠나는 건 지금 안 먹히죠 위원님. 그건 지금은.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약했던 건 맞는데 올해는 의외로 초에 3, 4월에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올해는 그냥 꾸준히 갖고 간 사람들이 이겼죠. 예, 그렇군요. 라고 보시고 그러면 이제 혹시 9월도 원래 안 좋은 시기 아닙니까? 9월 달도 위원님?
9월은 이제 막판 이제 약간 고비가 되는 그런 시기가 어, 9월이 맞죠. 통계적으로. 예, 근데 지금 네네. 보게 되면 나쁠 게가 없는 걸로 보인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업종 성과를 보게 되면 IT, 유틸리티, 네.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금융이 좋았는데 소재가 좋았는데 이들 업종이 되게 좋았고 전부 다 AI 기대감이 있다. 그다음에 또 네. 전력 수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있고 산업재는 또 제조업이 또 부활되고 있으니까 좋아지고 있고 다 좋은데 일부는 그 약간의 AI 인공지능이 포함돼 갖고 그런 종목들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업종이? 그렇죠. 예. 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이렇게 주가가 계속 잘 나간다는 그 좋던 싫던 간에 소위 뭐라고 표현되건 매그7을 표현되건 빅테크가 됐건 그들이 끌고 나갔고 그런 것들이 어떤 앞에 딴 종목들이 또 시장을 끌고 나고 수익률을 음. 선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배제해서는 예.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모습이 음. 될 것 예, 같고요. 예. 또 하나 우리가 그 유틸리티는 워낙 크게 이제 에너지나 원자력 제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데 넘어가겠고요. 음. 산업재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거든요. 산업재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보통 우리 주식 투자 올해 흐름 예, 보면 예. 올해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올라갔던 것이 종목별로 약간 다르지만 음. 그냥 방위 산업이 계속 쭉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방해산업 연초 올라왔죠. 예. 작년 한 2, 3월에 약간 쉬었지만 그다음에 쫙 끌고 가는 게 방위 산업이 끌고 갔던 분야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 잘 안 보신 종목들이 있어요. 안 보시거나 관심 없는 종목군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뭔가 느낌 보면 IT랑 전혀 반대되는 쪽인데 사실 음. 저희도 그 20분 내외라는 한계적 상황에서 특징적인 어떤 것만 저희가 미주얼 고주를 하다 보니까 좀 광범위하게 설명드릴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 다만 이게 월간 세미나니까 좀 더 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신 종목군이 산업재입니다. 산업재. 맞아요. 예. 산업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이거 아닙니까? 조선을 살리자. 그래서 음. 보잉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무슨 대한항공도 뭐 보잉 몇백 백대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 나오는 거 제가 잠시 전에 봤는데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뉴스는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보잉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일자리 만들고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예, 지금요. 예, 예. 그러면 저 우습게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라는 거는 있는 데리 그런 거 아니라 허 벌판에다 공장 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길도 닦아야 되고 에너지도 깔아야 되고 전력도 뭐 들어와야 되고 음. 새롭게 들어가야 되니까 늘 말씀드린 차가 다녀야 되잖아요. 네네. 어디나 써 있는 캐터필러 써 있잖아요. 음. 있죠. 여러분들 이 예. 방송 보시는 중에 손을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리고 캐터필러 주가 요새 보신 분 있냐를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본 적 없어요, 위원님. 캐터필러 예. 캐터필러가 거의 사상체육관 수준입니다 지금요. 캐터필러가 네, 근데 많은 분들 관심이 안 예, 갖죠. 예. 또 하나 S&P 500 주식인데 S&P 음. 주식인데 우리나라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간혹 일 년에 서너 번 말씀드린 주식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아파트에 보면 그 뭐라고 합니까? 높은 데 올라서 일하는 거 무슨 뭐라 그래? 크레인 같은 거 있죠. 크레인. 예, 맞아요. 크레인. 예. 크레인도 있고 뭐 탑차도 있고 여러 가지 차들을 네.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화장실만 하더라도요. 음. 호흡을판에 화장실 값이 줄였으니까 이동용 화장실 공사장에 갖다 예, 놓잖아요. 그렇죠. 그 가스통도 갖다 놓고 전력 음. 설비도 갖다 놓고 다 빌려서 하거든요. 네네. 중장비 대여 기억하시죠? 아, 유나이티드 렌탈? 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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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I인데요. 혹시 예. 부산에도 지금 한번 시간 있으면 쳐보세요. 오늘 사상체육관입니다. 그게요? 몰랐네. 그러니까 그걸 안 보신단 말이에요, 제 예. 말은. 아. 그래서 다양성을 좀 보시는 것이 저희 미주얼 구주얼만의 진짜 네. 내세우고 싶은 전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바로 월간 세미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보지 말고 한두 개 보지 말고 다양성을 갖고 보시면 살 게 많아요. 네. 저희가 안 보는 게 문제라니까요. 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요. 참고로 부진업종에는 임의 소비자가 있는데 자동차 관세 때문에 좀 임의 소비자가 뽑힌 게 아닌가 싶고 헬스케어는 규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승자 탑 예. 30을 네. 한번 볼까요? 예. 승자인데요. 일단은 15개나 볼 건데 1등은 제네락, 오라클, AMD, 웨스턴 디지털 쭉 이어지는데 위원님 혹시면 뭐 제네락은 아시겠지만 엔진 만드는 기업인데 오라클부터 AMD 뭐 쭉 G 버너바 쭉 있는데 혹시 위원님 뭐 눈에 띄는 거 있습니까? 12위에 팔란티어가 또 보이네요. 팔란티어.
네, 예. 팔란티어 이런 것도 영원히 많은 예. 분들의 관심을 갖는 건데 예. 팔란티어 아무리 좋더라도 팔란티어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가 예. 제 진짜 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죠. 예. 팔란티어도 보이고요. 그리고 17위에 디아놀튼도 보이고 18위에 엔비디아가 포함돼. 18위가 엔비디아고 18위밖에 못했는데 엔비디아가 유님 약간 좀 처져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21위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가 있기 때문에 항공주도 보이고요. 23위에 있는 브로드컴도 보이고 25위에 또 코인도 있네요. 25위에 코인베이스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네.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 30위 밑에 딱 그 예. 유나이티드 렌틀이 있네요. 여기 있네 30위에 URI 있어 URI URI 유나이티드 렌탈인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종목이니까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네네. 보시고 한번 요약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 올라갔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견고한 소비 지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에스로다가 요즘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 저는 가시죠? 못 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미 소비재 중에서는 그 크루즈 라인이 앞서 여기 들어가 크루즈 있는데 라인, 예. 카니발 크루즈는 크루즈. 우리나라에서도 예. 요즘 관심 많고 예. 홈쇼핑에서 주말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예. 그리고 있고 특정 산업 테마의 강세인데 최근에 금리 인하가 약간은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 시장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건설업체 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위원님 최근에? 네, 그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고요. 맞아요. 얼마 전에 발표된 주택 신규 착공 건수가 좀 플러스로 반전됐을 겁니다, 지금요. 그렇습니까? 예. 예, 지난주랑 통계를 보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보야 되겠죠. 예, 지표가 좋아지고 산업 인프라 투자까지 좋아지면서 제네락 같은 기업이 올라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암호화폐도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약간의 그 장이 안 좋거나 좋아도 올라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인공지능 관련주의 상승은 더 이어지는 걸로 본다면 편하겠죠? 그렇죠? 위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라고 보시고 이번엔 패자를 볼 건데요. 자, 패자는 가장 많이 빠진 게 페이컴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치폴레 있고요. 그 다음에 코나그레 브랜드도 있고 쭉 넘어가면 워크데이 같은 것도 있고 데커사웃도 보이고요. 포티넷도 보입니다. 포티넷 보이고 엑센추어도 보이고 온라인 테크놀로지 보이고 쭉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499위에 룰루레몬인가요, 이거? 490 룰루레몬이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쭉 보이는데 혹시 위원님 뭐 좀 보이는 거 있습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특별히 많이 보이는 건 없겠고요. 예, 아마 예. 지난달에 이제 저희 많이 상대적으로 추렸던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소프트웨어 포함됐다는 기업들 특징이죠. 맞아요. 포함돼 있고 한번 같이 좀 요약해서 보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닷컴, 워크데이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약간의 좀 지출을 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실제가 안 좋은 기업들이 포함돼 있죠 여기에. 그렇고 예, 이제 여러분 예, 말씀하셨다시피 예. 플란티어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맞아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AI가 진출하면서 복합적으로 뭐 그런 경쟁이 될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네, 그런 거에 예, 대한 예. 걱정들이 시장에 좀 반영된 예. 한 달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폴레하고 데커사웃 또 룰레몬 같은 것들이 소비자 지출 주는 압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안 팔리나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안 팔리는지 주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치폴레 가보라고 말씀드린 건데 치폴레 가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위원님. 네네. 네, 라고 좀 보시면 앞서 좋을 것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보다 사람이 좀 줄어든 건 제가 느꼈고요. 들어가서 먹지는 않았지만 약간 줄었다는 거? 느꼈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브랜드류 같은 경우에는 네. 선호도가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옷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가 바로 반영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저는 치폴레는 그런 것들 부담감이죠. 치폴레는 안 가시는 게 아닌가 집에서 해 드시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데커사웃도는 유행이 바뀌는 거니까 지금 코카가 유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중요한 건 네. 신발이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5년 전 전부 다 나이키 신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이키 말고 수많은 신발들이 새로 신잖아요. 그리고 특정 분야의 고기능 신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답이 있는 거죠. 예. 라고 보시고 그 밖에 어떤 뭐 약가 규제 혹시 헬스케어에 대한 악재 때문에 빠진 거 있고 에너지가 빠졌거든 유가가 빠졌으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트럼프 관세 승자와 패자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업종, 종목 네, 종목, 업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주요 IB별 전략을 네.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살펴보죠. 네, 전략을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부터 보게 되면 기술주보다는 조그만 기업들을 말씀했는데 493개 종목인데 저는 이걸 반대하지만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대형 기술주가 만약에 멈추면
과연 나머지 종목이 갈 수 있을까? 지금의 가장 핫한 게 그 종목들인데 그거 뺀 걸 좀 저는 의아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소형주 간다는 건 소형주는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약간 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략까지 보게 되면 약간의 좀 덜 올라가는 걸 본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위원님 골드만삭스에 있는 매그스보다 490개 종목에 그 약간의 방점을 두는 거는 조금 반대 아닙니까 이건? 그럼 반대라기보다는 네. 다양성을 위한 시각은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양성. 이렇게 이들 얘기가 특정 그 IB의 주장이고 해석이고 뭐 무조건 동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S&P 500이면 S&P 500, 나스닥 그리고 S&P 400이요. 그리고 러셀 2000에 각각의 2024년, 2025년, 2026년에 이익 증가율을 따지자면요. 말씀하셨던 대로 S&P는 작년에 13%, 올해 14.9%, 내년에 한 14% 정도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은 작년, 올해, 내년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이익 증가율이 조금 낮아져요. 작년에 거의 조금 플러스 1, 2%에다가 내년에 많이 늘어난 거가 S&P 400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러셀 2000은요. 작년에 마이너스 3%, 올해 뭐 마이너스 1%, 내년에 17% 정도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율의 모멘텀의 차이 보면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에 훨씬 좋아지는 거는 단연코 S&P 400이랑 러셀 200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런 것들에 방점을 찍는 주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주장이 골드만삭스랑 그런 그 탐리 같은 쪽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대에 있는 의견에 갖고 있는 IB인데 JP건축에서 저는 딱 여기에 저도 여기 동의하고 있는데 양질의 대형주, 그 다음에 배당 성장이 이어지는 기업들, 또 인프라 관련 종목인데 딱 이런 종목들이 저는 지금 다를 것 같고 앞으로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업들이 베팅을 한다 그러면 굳이 이런 쪽에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죠. 이런 게 예. 가장 무난하죠. 예, 가장 무난하죠. 이것만 해도 충분하죠. 예, 무난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를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웬만해서. 그렇죠. 예. 라고 가장 보시고 무난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혹시 요즘에 위원님 퀄리티 좀 많이 반등했습니까? 퀄리티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퀄리티가요 지금? 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상 최고가라서 이게 엄청 올랐다는 예, 의미를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예, 예. 지난주까지 해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날 사상 최고가였고 오늘은 한 0.3% 떨어졌던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죠? 예. 대형주도 사상 퀄리티도 사상 최고가 그리고 그 지난 금요일절이요 사상 최고가고 모멘텀도 사상 최고가죠. 예, 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건스탠리는 똑같이 성장주 및 AI 인공지능 관련주 투자하라고 조언했고 채권도 있습니다. 약간의 지금 채권을 금리가 인하되면 좀 투자할 만한 기회는 맞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뭐 그냥 아주 보편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하는 게 없으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뱅커 어메리카 똑같이 기술주 헬스케어. 헬스케어를 지금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투자하면 합니까? 현재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들이 얘기하는 그 네. 헬스케어는 여기서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제약 쪽에 있는 쪽이 좀 있겠고요. 헬스케어 서비스 쪽보다는 그냥 제약 그런 쪽에 좀 있겠고요. 또 하나가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스케어 쪽에서도 메디컬 디바이스 쪽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점을 찍는 쪽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소형주보다는 중형주를 많이 얘기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인프라 관련 것도 얘기했고 사이버 보안까지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약간 균형 잡힌 접근법을 제시한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있는 웰스파고도 역시 고품질 미국 자산을 또 하라고 얘기했고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이 가장 안정적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미국 쪽 투자하는 조언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좋은데 혹시 그 올 초에 나왔던 이머징 마켓 유럽은 좀 하기 늦었죠 지금은 위원님? 또 늦었다기보다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없다라고 먼저 솔직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이 예. 그 미국에서는 투자 전략가 이런 쪽에서 보면 항상 이제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유럽이라든가 이머징 마켓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예, 항상 그렇죠. 있는데 그들의 주장에 가장 기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 투자는 극소수였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한국만 했고 특히 저희가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했던 7, 8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쳐다봤거든요, 지금요. 근데 지금 마치 미국 사람들은 네. 우리가 생각하기 달리 미국에 너무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사람들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S&P 500 좋은데 미국 좋은데
여러분들도 자꾸 유럽도 좀 사시고 일본도 사시고 이머징 마켓도 사시면서 분산 투자하라. 그게 이런 미국 사람들이 이머징 마켓이나 유럽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배경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지 되겠고요. 그걸 또 문구들어 빼고 마지막에 이머징 마켓과 유럽만 얘기하고 갖다 놓으면 한국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 열당입니다. 그렇군요. 그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보시고 캐피탈 그룹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자는 건데 헬스케어가 맞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 로테이션 때문에 헬스케어 쪽으로 좀 돈이 도는 거 아닙니까 현재? 돈을 들어온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배당주라는 거는 부사장 매번 많이 얘기하시는 배당 성장주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배당 성장주도 있고 배당 퀄리티주 이런 것들이 한결같이 다 사상적 지수입니다. 그런 ETF들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올라간 폭은 다르지만 사상체육과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늘 말씀드리려다 이 모든 아이들이 하는 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대형주, IT 이런 것 위주로 갖고 가고 나머지는 분산 투자하는데 기본을 갖고 가는 거에서 똑같죠. 네, 투자 전략. 예. 라고 보시고 아폴로가 나오는데 아폴로가 그나마 가장 안 좋게 보는 아이비인데요. 일단은 자본치를 크다 보니까 가이던스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고 지금 이제 미국 투자를 좀 덜어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아까 봤던 우리가 버블을 얘기하는 하나의 아이비인데 이게 좀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되면 훨씬 좋아진 상황인데 왜 굳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싶은데 이런 아이비도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죠. 예, 시각은 다양하죠. 예. 우리가 존중해야죠. 각자 의견이 있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됐고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트랙도 역시 똑같이 대형주, 소형주 같이 가져가보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균형을 유지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 얘기하는 거니까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소수는 약간 버블이다. 대다수가 지금 미국장 좋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이비를 내용을 보게 되면 굳이 머뭇거릴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죠. 예.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 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어떤 하락과 상승을 보게 되면 그 퍼센테이지가 한 7대3 됩니까? 올라간 거 떨어진 거 치게 되면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간 시기가 훨씬 길었죠. 훨씬 그리고 길었죠. 많이 올랐고 예. 조정 시기보다. 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여러분들 그냥 미국 시장은 한번 넣어놓고 쭉 가져가시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걸 이길 만한 투자 방법이 있었나 싶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아까 봤던 것처럼 한번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 관심 산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관심 산업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가장 첫 번째 인공지능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IT 업종이 가장 좋은 거죠 위원님 일단은. 그렇죠. 가장 대표적이고 선도가 가장 높고 바로 지금 미국의 네.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IT 그중에서도 AI에 대한 것들이 네.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없고 AMD, 엔비디아, 오라클, 플란트가 있는데 다만 이들 기업에 따른 또 버블을 얘기하겠지만 아까 봤듯이 버블은 항상 있는 거니까 네.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있는 임의소비재 필수소비 종목들인데 룰레몬 치폴레가 지금 좀 그렇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면 조금 더 소비가 심리가 회복되면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것도? 그럴 수는 있겠죠.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폴레가 지금 조금 주춤하니까 버리지 마시고 한번 하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혹시 알겠습니다. 뭐 금리가 인하되면 또 좋아지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에 있는 거 유틸리티 같은 기업들인데 이런 것도 혹시 유틸리티, 금융, 부동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금리가 인하되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업종상? 그렇죠. 가장 큰 거가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금융업종이 상당히 살아나고 또 리츠가 살아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유틸리티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라서 언제라도 바뀔 수 있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원자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SMR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이런 지금 IT 쪽의 첨단 이런 것들을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미주알 고주알에서 네. 안동 이사를 모시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꼭 땀 요일보다는 월요일날 방송 꼭 좀 챙겨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 경쟁을 포함시켜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산업재 헬스까지 보자는 건데 거의 다 보장하는 거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헬스케어가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아마 하반기 보시면 좋지 않을까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종목을 볼까요? 네. 그럼 그 관심이 필요한 15종목을 뽑아주셨는데 일단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선정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올해 빠진 종목.
올라간 게 아니라 빠진 종목으로 선정했고요. 두 번째는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아닐 비테크 위원님. 테크 아닌 거기 때문에 혹시 위원 이렇게 잡으면 하반기에 로테이션을 감안해서 좋은 게 아닙니까? 이런 거 기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똑같은 거 얘기하면 약간 지겨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런 나온 것들은 오히려 예. 빠진 주식들이니까 예. 이런 것들 하나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셨다가 예, 예. 뭐 미리 선침해 이런 것까지 필요 없겠지만 예, 예. 시장이 좀 움직일 때 정말 금리나 복귀돼서 정말 무브먼트가 좋아질 때 그때 하더라도 좋겠죠. 예, 예. 이제 혹시 인공지능을 빼면 저희가 만약에 구성한 종목 있고 거기 추가 담는 거는 문제 없잖아요. 그죠, 위원님? 분산이니까. 그렇죠. 일정수를 갖고 하는 건 문제 없죠.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말게 이것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미 충분히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있고 거기에 더 담는 거니까 오히려 분산 차원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시고 그렇죠, 투자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거는 저희가 종목을 추천하는 예, 게 아니라 예, 예. 이런 종목들을 분석해서 예. 보여드리는 예,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참고만 예,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이서브인데 요즘 위원님 파이서브 얘기 안 하는데 이게 금융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인데 저희가 보통 전산할 때 대부분 다 이 전산을 담당하는 기업인데 이것도 주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왔는데 그럼 엄청 내려갔네요. 이거 거의 급락한 종목인데 이것도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되고 좀 좋아지면 좀 올라올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내려갔더라도 아까 전제 조건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그 중에서 향후 실적 전망이 중요하잖아요. 예, 예. 네네. 그렇죠. 주가 떨어진 건 우리 인정. 예, 두 번째, 예. 향후 실적 전망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내년 및 향후 5년간 예상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플러스인 종목.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문에서 0606 화면에서 네. 보는 거죠. 여기 뭐는 모든 기업 개요는 영문에서 바로 갖고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0606 갖고 온 겁니다. 예. 네. 이거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주권에 네. 혹시 고객이 아니더라도 들어서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나온 모든 수치들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팩트셋이라는 곳에서 네. 나온 것들은 바로 갖고 와서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준 수치일 뿐이죠. 그렇죠. 해서 위에가 매출이고 맨 위에가 주가고요. 그 다음이 매출, 그 다음에 EPS이기 때문에 3년치 전망을 보는 거니까 아마도 팩트셋을 믿으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위원님의 예전에 좋아했던 종목인데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게 사실은 제가 보면 약간의 그 비싼 그 비용 때문에 요즘 머뭇거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관련 기업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경쟁도 좀 생겨나고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경쟁사들이 우리나라도 워낙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있긴 관련된 있죠. 것들이.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걸 끼워서 약간 미용에 도움이 되면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좀 비용 투자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보초는 조금 보기에 좀 안 좋잖아요, 위원님. 요즘 그거는 지금 별 본 적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보이는 치아 교정에는 미용이 좋은 거니까 미용인데 사실 이걸 굳이 미용까지 돈을 아낄 수 있을까 싶은데 하여간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니까 하반기에 금리가 인해서 만약에 좀 그 소비가 좋아지면 좀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분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온라인 테크놀로지 책에 많이 투입됐던 종목이었죠, 원래. 그렇죠. 예, 초기에 최근에 많이 다루었던 분야가 되겠고요. 예. 이게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다른 이제 기존 방식과 가장 또 특허조를 갖고 있는 거가 나이가 어린 친구들 할 수 있는 그런 특허를 갖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나이 어린 친구들 특허요? 네, 지금이야 딴도 예. 다 석사는 초기에는 그랬어요. 초기에는요. 많이 그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 선점했던 기업이죠. 근데 일단 주가는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 근데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강 스캐너까지 있기 때문에 아이테로까지 보시면 하반기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엑센추어인데 엑센추어도 역시 똑같이 그 일반 기업들이 지출 안 하면 좀 매출이 주는 기업이잖아요, 위원님 그것도. 그렇겠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전상이 필요한데 최근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출을 안 한다? 라는 얘기인데 결국 실적은 좋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예. 전체적 그런 느낌으로 또 떨어진 건 사실인데 예. 그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예.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난 측면이 예, 오히려 하나 올라갔어요. 있겠고요. 네. 가장 큰 건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하는데 사람이나 많이 하던 것들을 AI를 통해서 직접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는 기업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쟁 이런 쪽에서의 취약성 이런 것들이 있게 할 수는 있겠죠. 다만 IT 컨설팅 중에서 여전히 확보한 세계 1위 기업인 것만 분명하잖아요. 네, 예,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만 실적 발표될 때마다 실망스러운 결과는 몇 번씩 나왔던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다음 종목을 말씀드릴 게 중요한 게 이건데 결국에는 우려가 있을 뿐이지 실적은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할 때 주가를 빠지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주식 팔 것 같은데 팔면 후회하실 것 같아. 실적 보시면. 혹시 위원님 그렇죠. 이렇게 우려 때문에 주가 빠진 거를 좀 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없을까요? 그 사람들의 네. 그 투자가 판단하고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오늘 보여드린 거 기본적인 걸 한마디로 보면 주식이 이익과 주가가 다이버전스가 일어난 종목들이거든요. 한마디로 맞아요. 보면요. 맞죠. 예, 예. 예. 바로 그러면 결국은 이익의 변수인데 특히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것들, 액센처 다 비슷한 개념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트렌드에 밀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트렌드에 밀린 건데 결국은 실력은 어디 가지 않죠. 예. 그러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을 흔히 한국말로 낙폭 과대 우량주라고 해도 됩니까? 낙폭과대 우량주 맞죠. 아,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 주가가 반등할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지금 사는 것도 우리가 나쁠 수는 없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 주가 이제 어떤 그 전륜술적 측면에서 보면 예. 주가가 좀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은 똑같은 건데 어도비인데요. 피그마에 밀리고 있는 어도비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보게 되면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우려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그마가 더 잘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결국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다 만들기 때문에 좀 빠진 건데 실제 그렇게 보기에는 실적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렇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 네. 올라가면 그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죠, 위원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예. 궁극적으로 보면 어도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이제 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요즘 보면 뭐 AI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AI 관련된 뭐 오디오 이런 것들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표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이제 관심 있으신 분 계시겠지만 비오3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장님? 네,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비오3가 현재 이제 구글에서 하는 건데 네. 그 유료 서비스잖아요. 예. 네. 근데 지난 주말에 부사장이 그분 누굽니까? 그 구글의 CEO가 누구죠? 순다 피차이? 네, 순다 피차이가 네. 트위터를 날렸어요. 어. 전 세계 이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 비오3를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미국 태평양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오후 12시까지인가 무료로 풀었어요. 하루에 한정을 줬는데 그걸 풀었거든요. 근데 저도 테스트 몇 번 해봤는데 한마디로 깜놀입니다. 깜놀. 깜놀. 예, 그리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요. 구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그걸 포함된 구글 그 제미나이 프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돈 쓰는 사람도 예. 뭐 기업체도 많이 쓰고 예, 저는 예. 이제 부사장님 구글 제미나이 거 유료 쓰세요? 쓰고 있습니다. 아, 쓰세요? 예. 그거 얼마예요, 한 달에요? 29,000원. 29,000원이요. 예. 근데 그런 것들 지금 부사장님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1년 무료 주겠다는 거거든요. 와, 예. 아니, 부사장님 대학원생 아니잖아요. 대학생에 빙자면 안 됩니까? 그 무료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자꾸 무료로 왜 주겠습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서비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학생 다 무료로 쓰게 해주잖아요. 예. 왜 주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도비가 됐건 뭐가 됐건 특화된 자리들이 예. 뭔가 조금 위축될 수는 있죠. 그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죠. 예. 다만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감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주가가 멀티플이 훨씬 낮아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낮은 거죠. 예.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계기가 있어야 되냐, 계기. 네, 그렇죠. 아직은 계기가 좀 부족하죠. 저는 어도비의 관점이 딱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네. 그 오피스 365처럼 흥행에 실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높아요. 어도비가 묶음 판매가 되게 비싸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10만 원이 넘어가면 웬만한 개인들이 못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그 개인들이 만드는 이미지일 뿐이고 기업들이 이미지 쓸 때는 여기 써야지 보통 보호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사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원래 회복될 것 같고 다만 지금은 워낙 이제 안 되네 되네 말이 많다 보니까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피그마가 저는 경쟁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뼈아팠던 게 구도 판매에 실패한 게 어떤 가장 주가 내려온 게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페덱스인데 페덱스는 대표적인 가장 큰 특성 업체인데 이게 혹시 미국의 경기를 보여줄 선행 지표다 보니까 차라리 경기 안 좋아지는 것까지 우려가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재미없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겁니까 혹시 위원님? 이번에는 또 그런 것도 있겠고,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관세 있잖아요, 관세. 관세 때문에. 관세하면서 그렇죠. 지금 그 페데스뿐만 아니라 그 UPS도 마찬가지 자잘한 기업들의 그 이동 자체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 수입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무역 관세가 줄어들었다고 예. 하잖아요, 무역 그렇죠. 적자가요. 그렇죠. 이게 물론 대부분이 항공이나 이런 과정 중에 페덱스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테무 있잖아요, 테무.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문제가 일으켰던 테무 같은 경우가 미국에 가는 거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자꾸. 네, 그렇죠. 물론 그게 페덱스 간다는 게 아니라 예. 수많은 물동량이 줄어들었는 것 자체가 단기적인 압박이 됐었겠죠. 그 $800 이하짜리 소포도 이제 관세가 붙잖아요, 위원님.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 저도 뉴스 봤는데요. 예. 미국에 지금 우체국에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네. EMS. 그 정중지됐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해서 주가는 빠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솔직히 아마존도 배송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배송업체를 이용할 만이 있을까 싶은 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은 코파트인데 코파트는 파손된 차량을 경매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거는 경제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하는 기업이 많으니까 나머지 문제 없고 이것 또한 주가는 실적이 꾸준히 올라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가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위원님 코파트 아십니까? 네, 모릅니까? 이게 이제 차량이 약간 파손되면 경매를 파는 모양이에요. 파는 모양인데 그런 한 기업들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미국 내에서 차량이 만약에 파손되면 그 경매로 또 팔 수 있나 봐요, 위원님. 저는 모르겠지만. 부품을 수비에서도 팔고 고쳐서 팔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작업들을 하니까 특화된 기업인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특화된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기업이 에퀴니스인데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니치 업체인데 이건 당연히 금리나 때문에 좋아질 수 있겠죠, 하반기 되면, 위원님? 이건 기대감 분명히 있는 건데 주가는 떨어진 건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련된 리치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예.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실적은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재미없고요. 전형적인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죠. 저는 이거를 세계 1위 업체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1위 업체인데 제가 볼 때 약간 주가가 지지분이했던 게 AI 인프라를 큰 기업들이 먼저 하니까 이쪽 기업이 좀 약간 주춤한 게 아닌가 싶고 지금은 이제 모든 인공지능 관련한 것들을 대부분 큰 기업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부지도 만들고 잘 짓고 네, 그렇죠. 전력까지 붙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결국에는 그 큰 기업이 압도하지 않을까 싶어서 빠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확실히 좀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리츠란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좋아질 수밖에 없죠. 리츠도 좋아지고 또 저희가 이제 거의 다루질 않지만 모기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모기지 그렇죠. 모기지. 예. 모기지 회사들도 주가가 저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몇 개 잘 모르겠는데 그 대표가 몇 개 하는데 모기지 회사들도 그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관심을 볼 만한 섹터죠. 예. 모기지? 왜냐면 그동안 수년 동안 재미없었거든요. 모기지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건설업체 좋잖아요. 건설업체까지. 건설업체도 그 앞선 파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기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선반영되면서 언제 한 거가 신규 주택 건수가 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난주 발표된 수치에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을 일으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약간 소극적으로 했지만 홈디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주식 투자는 쉬우면서도 어려웠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반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기업은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이게 실험실을 빌려주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보게 되면 그렇죠. 네, 뭐 그렇죠. 각종 장비, 시약 소모품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저는 이거는 확실히 어떤 관련 기업들이 투자가 줄면 연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약을 개발하는데 그걸 약간의 안 할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좀 그렇죠. 시간 지나면 될 거기 때문에 좀 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위원님 왜 이 기업 많이 말씀 안 하셔갖고 갖고 왔는데 요즘 왜 안 하십니까? 이 얘기? 요즘은 서머 사이언티픽보다 관심 더 있는 게 스트라이커 이런 데 관심 아, 있죠. 장비 쪽으로 가셨구나. 장비 쪽으로. 장비 쪽으로 갔죠. 장비 쪽으로 가셨고. 근데 이것도 아마 네. 하반기에 돼서 좀 더 경기가 좋아지면 좀 투자가 몰리면 주가도 반등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또한 보게 되면 실제 나빠졌다기보다는 약간 우려가 커져서 빠진 게 아닌가 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캐리어 글로벌. 캐리어 글로벌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공조 같은 거 도와주는 그런 기업인데 건물에 뭐 여러 가지 에어컨 설치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경기에 따른 둔화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경기 둔화가 있으면 에어컨 설치 안 합니까? 이거 이상한데? 그건 좀 아닐 것 같고요. 예. 저는 이거 예전에 우리 요즘은 이제 그 가정에 없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캐리어 냉장 에어컨 있었잖아요. 그 캐리어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 브랜드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니까 에어컨 수요는 전세적으로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것뿐만 아니라 네. 냉동 공조 시스템의 수요는 꽤 있죠, 지금요. 그래서 네. 좀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회사요. 여기 나와 뭐 매매해본 적은 없는데 예. 이거 하고자 하는 것은 예. 전부 다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죠. 주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건 재미없네요. 예. 올라갈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환경이. 그리고 캐리어 글로벌 할 때 이렇게 옆에 나오는 그 텍스트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가 빠질 때 나오는 내용을 취합한 거기 때문에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있겠지만 나름 분석한 글이니까요. 네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게 되면 이 캐리어 글로벌의 가장 큰 단점은 경쟁이 아닌가 싶어요. 경쟁. 에어컨은 많잖아요, 위원님. 많잖아요. 경쟁이 치열한 게 그 흠이고 나머지 문제 없으니까 또 하반기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이 여름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난방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까지 드립니다. 다음 기업은 첩인데 보험 기업이야 뭐 볼 필요가 별로 없는 거고 보험 기업은 오히려 금리 올라가면 좀 다운되는 기업 아닙니까 혹시 위원님? 보험은? 그렇죠. 예. 당연하지 이런 것들도. 예. 보험이 올라가면 약간 우리가 이제 운영할 때 채권에 투자하다 보니까 올라가면 안 좋은 게 불려한다는 거 외에는 별로 문제가 없고 그 처부 관련 기업이 라이나가 있나 봐요 밑에 라이나 생명. 라이나 생명 라이너 생명 있고 이런 미국의 보험사나 금융사들은 이 전체 대표 브랜드 말고도 수많은 브랜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브랜드가 또 붙였다 하는데 여기서 나온 브랜드는 올스테이트도 마찬가지, 엄청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부가 아마 예전에 그 TV 광고할 때 그 치아 보험을 하면서 하는 거 에이스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일단 이 보험 기업의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은 보험 청구할 때 모든 비용이 증가했대요. 자동차 수리비 증가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별 단점이 없어 보이지만 주가 재미가 별로 없고 이익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또 하반기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혹시 보험 기업들은 위원님 잘 안 보시죠? 보험 기업들 많이는 안 보죠. 보는 거가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 프로시브 정도 정도 보죠. 보시죠. 다른 거 안 보시죠? 네. 다른 것들 안 보죠. 이 보험의 특징이 안정적이지만 주가가 많이 등락이 심하지 않아갖고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지루한 종목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좋은 건 알죠. 예를 들어 예. 올스테이트 같은 건 지금 사상체육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알면서도 잘 소개를 안 해드리고 물론 제가 새벽 아침 방송에서 간혹 보여드렸는데 안 한 이유가 저는 그렇거든요. 그 성경 자체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런 것들을 투자하기가 쉬운데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저게 지금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고 손이 안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약간 떨어지면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품 중에 치폴레 같은 게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지금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관심이 없는 주식입니다, 그게 치폴레 같은 거.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번엔 리얼티 인컴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리얼티 인컴이 월배당 기업 맞죠, 위님? 리얼티인컴은 이제 월배당이고 지금 수십 년째 상장 이루어서 바로 그냥 그 3개월마다 계속해서 배당 올려주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네, 꾸준히 올려주고 있고 보니까 핵심 사업 모델이
트리플 넷 리스라고 해서 임차인이 건물 관리비, 재산세, 보험료까지 하고 비용 납부하는 건데 그게 있고 나머지는 아직 이거는 일단 그 리츠를 이용하는 소매 업체가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기업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들이 예. 여기 리츠 주요 고객이 그 리츠 이 리얼티 인컴의 사이트 한번 들어가셔야 할 텐데요. 예. 주요 예. 고객들이 대표적인 게 아마존의 예. 그런 그렇죠. 아마존. 물류 매장 예. 같은 게 예. 있잖아요. 예. 예. 물류 창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큰 회사들이 홈디포나 이런 데 예. 큰 건물이 예.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주요 고객사들이에요. 3번 맞아요. 계약하면 예. 웬만하면 예. 평생 가는 예. 예. 그런 기업들인데다가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간다 했을 때 가장 수혜가 되는 대표적인 쪽이 바로 리얼티 인컴이죠. 그래서 예. 예. 리얼티 인컴은 젊은 사람들한테 맞지 않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환경. 그리고 지금도 아마 수익률이 뭐 5% 연수익률이 5%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보시면. 5%입니다. 예, 5% 나옵니다, 지금. 예. 네. 예,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뭐 매월 나오는 배당금 때문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예.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라고 경험하기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3개월마다 올려주거든. 3개월마다 맞아요, 맞아요. 배당금을 맞습니다. 올리줍니다. 1센트라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뭐랄까 매력 포인트들이 있죠. 라고 좀 보시면. 단점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덱스컴인데 그 말도 막 탈 때마다 덱스컴이 주가가 빠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비만이 치료가 되면 결국 이용 안 한다는 건데 이거 혈당 측정기를 이용을 하실 분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단점이 있는데 혹시 위원님 덱스컴처럼 이렇게 내 몸에 붙여갖고 진단하는 이런 혈당 측정기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까? 미국에서? 인기 없는 게 아니라 예. 이거 하는 사람 다죠, 다. 이제 장기적으로 투약하시는 분 중에 덱스컴 안 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오, 분들. 전부 답니까? 오, 네, 다 하죠. 왜냐하면 몸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 누구나 다 스마트폰으로 연결돼 있으면 알 수가 있고 이걸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의사 병원으로 다 통과가 됩니다. 지금요. 그럼 내가 그래서 이거 쓰는 사람 몇 분이나 봤죠, 제가. 바늘 찌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있죠.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하는 사람들 바로 의사 선생님 할 때 보면 예. 거기 바로 직접 의사도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만성인 분들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투약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네네. 몸에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안 어르신분도 결국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 당뇨로 고생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기업이에요. 당뇨 네. 아시는 분들은 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재미나게 얘기하면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희 집안 어른들 했거든요. 근데 우스갯소리 그럽니다. 예전에는 속았다는 거야. 저희 집안 분의 배우자분이 야 맨날 항영아 맨날 속았어 나는 그래요. 근데 그 배우자분이 먹고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전 세계 어디가 있다는 가족들한테 아들 딸한테 다 링크를 해놨어요. 아들 딸도 알아요. 아빠 올랐어 내려갔어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덱스컴은 그냥 하나의 그냥 기본 그냥 장치예요. 근데 이게 이제 떨어졌던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많이 떨어졌던 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그 체중 감소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면서 당뇨병도 다 해결될 것 같이 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당뇨병은 해결된 적이 없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당뇨병도 해결되고 또 뭐였죠? 코골이도 해결된다고 했죠. 코골이. 살찐 모든 분들이 것이 다 하죠. 심장 질환도 해결되고. 예, 그렇죠. 만병통치약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닌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있는데 그런 거가 너무 과도하게 평가되면서 그렇죠. 너무 주가 과도했죠. 떨어진 거는 전 이게 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했죠 예전에. 혹시 위원님 그건 기억하십니까? 그 상가 점포도 비만 치료되면 몰린다 사람들이 옷을 이제 사야 돼. 그것도 있었죠. 예전에는 진 바지 올라왔다고 그랬었잖아요. 갭 같은 거. 그러니까요. 예전에 진짜 비만 치료 관련한 설이 너무 많아갖고 그때 한참 재밌었죠.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은 에큐팩스인데 에큐팩스는 신용을 알려주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이게 보통 직원이 채용할 때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용지표가 같이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용지표가 좀 많이 다운됐는데 고용지표가 좀 좋아질 필요가 있겠죠. 다음 주에 나오는데 위원님? 전 이것도 결국은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떨어졌네. 너무 많이 시장에서 좀 왜곡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많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만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좀 뭔가 바뀌면 좋은데 글쎄 아까 말씀하셨죠. 너무 코인 AI 인공지능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쪽은 아예 안 보는 것 같아. 아예. 약간 소외주 느낌이 있거든요, 이님.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가장 필요한 게 시정 정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이용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블랙스톤은 대체 자산 일단 운용사인데 이것도 좀 잘 가겠죠, 이님? 이거는 뭐 떨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데, 네. 하여튼 블랙스톤은 세계 최대의 대체 자산 운용사 세계 1위, 네, 맞아요, 압도적인 맞아요. 세계 네, 1위 네, 회사라고 맞아요. 보셔야 되겠고요. 네. 블랙락이 세계 최대 자산 네, 운용이면 블랙스톤은 네. 대체 투자 쪽에서 네. 최대. 그러니까 대체 투자는 뭐냐? 쉽게 해서 주식이랑 채권이죠. 주식, 네, 채권 그렇죠. 예. 제외하고는 어. 쉽게 해서 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다양한 사모펀드, 인프라 맞아요.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블랙스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적어놓은 것처럼 뭐 데이터 센터니 인공지능이니 인프라 쪽이니 생명과학이니 이쪽 투자하면 되죠. 못하는 거 아니죠, 의원님? 돈 되는 거 다 하죠. 네,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채권 아닌 거 다 알아보시면 돼요. 다 하는 거니까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마지막 종목은 주가를 꽤 심한 종목인데 그 케이블 TV 같은 거 초고속 인터넷 제공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이게 케이블 TV가 너무 안 좋은 기업인데 지금 하반기에 좀 금리가 내려가면 좀 반등의 여지가 있을까요, 위원님? 근데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터 커뮤니케이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하는 스펙트럼이라는 브랜드가 뭐랑 유명하니까 예, 유명하니까. 예. 당연히 인터넷 그런 기본 서비스는 맞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요즘 보통 혼자 사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워낙 핸드폰이 워낙 속도가 빨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에. 예. 핸드폰에 뭐 무제한 요금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예. 당연히 케이블 TV는 아예 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큰 지배 같은 나라 이런 데서는 케이블 라인이 들어갔지만 케이블 라인도 그냥 기본적으로 수많은 대체 라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예 그런 유선 인터넷을 아예 안 쓰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심지어는 와이파이도 아니라 그냥 핸드폰에 연결해서 쓰는 엄청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만은 제가 잘 자신이 그래서 없습니다, 지금. 요 기업은 코드 커팅하면 주가가 빠졌던 그 우려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시장을 감안하면 하반기 올라간다 종목을 뽑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당연히 우리가 스트림 같은 거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케이블 TV 안 보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는? 예. 그렇죠. 하더라도 인터넷이 깔려야 되는데 예. 하여튼 제 받은 느낌은 그냥 집에서 노트북도 그냥 요즘은 그냥 그 핸드폰에 연결해서 쓰는 분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걸 감안하고라도 주가 빠지기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뽑았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15개 정도 봤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종목은 예. 모두 말씀하셨지만 전제 조건 두 가지 기본 배경을 했는데 주가 떨어진 것부터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당히 예, 흥미롭고 그런데다가 흥 떨어졌지만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 거죠.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향후 3년 온 좋아진 걸 찾아내셨잖아요. 그리고 네네. 자료 같은 경우는 영업물에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당장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매수 타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주가가 좀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특히 이 모든 전제 조건의 대부분이 금리에 좀 영향이 있는 종목이 15종목의 상당 부분 차지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금리의 본격적 인하 그룹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좀 시장의 무브먼트를 보면서 같이 좀 타이밍을 보시면 상당히 오늘 유효한 자료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적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시적을 보시면 아마도 야 이거 왜 빠졌지 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9월달 금리 인하는 100%는 아니죠. 안 될 수 있는 100%는 없죠, 세상에. 아니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시라고 조언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있는 종목에 추가 종목은 좋아 보인다. 다만 이것만 하시는 건 나쁘겠죠. 절대 이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분산의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께서 준비해 주신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9월 미국 주식 세미나에서 좀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영 의원님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10시에 미주알 고주의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